파리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만 무려 15시간을 날아온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경유지만 2곳. 방콕에서 환승하고 다시 5시간을 더 날아 인천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심부까지 들어오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는데요. 지쳐도 단단히 지쳤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Je pense dans des images de vlog, mais on va trouver ça. Mais franchement, non, trop trop bien. Écoutez, je suis hyper heureuse. J'ai l'impression que c'est un rêve. Bon, du coup, on est sorti à Hongdae, là, on s'est lavé, on s'est préparé.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잔 채 15시간의 이동을 버텨내고도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서울 야경 속을 걷는 이 장면. 오른쪽으로는 세븐일레븐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고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가득한 그 평범한 골목이 이 프랑스 여성에게는 꿈에서만 보던 세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이미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날 저녁 밥을 먹고 나온 이 여성과 일행이 향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오락실, 노래방, 식당이 줄지어 있던 그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간 것인데요. Hongdae, vraiment partout où tu regardes, t'as des salles d'arcade, des petits trucs pour... Ah bah voilà, c'est ce que je disais, regarde, des trucs pour acheter des petits jeux. T'as des karaokés, t'as plein de restaurants un peu fast-food et tout. 어딜 봐도 오락실, 노래방, 식당이에요. 사실 한국의 노래방 문화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에도 간혹 카라오케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불특정 다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공개 무대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의 노래방은 친구들끼리 독립된 방을 빌려서 아무 눈치 없이 원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죠. 마이크를 잡고 조명이 쏟아지는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이 여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겁니다. 둘째 날 아침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뷰티 플레이라는 매장. 피부 타입 분석과 컬러 진단을 무료로 해주는 이 공간이 틱톡에서 화제가 됐다는 소식을 미리 보고 일부러 찾아간 것인데요. 분석 결과 라이트 서머 타입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녀는 자신이 몰랐던 퍼스널 컬러와 스킨케어 방향을 단번에 알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상담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설명해줬고 결과 화면을 프랑스어로도 표시해줬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수준의 피부 진단을 받으려면 백화점, 뷰티 카운터에 가서 제품 구매를 전제로 겨우 상담 한 번 받는 게 전부인데요. 그마저도 영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석가분이 화면을 프랑스어로 바꿔줬어요. 덕분에 사진만 찍으면 결과를 전부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한국 서비스의 수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외국인 손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한국 서비스의 당연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이 여성은 그날 처음 배운 겁니다. 피부 분석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바로 달려간 곳은 올리브영. Je viens de finir Olive Young, j'ai acheté beaucoup trop de choses, le sac est super lourd. J'avais pas mal de trucs à prendre pour mes copines. 추천받은 레티놀 제품과 클렌징 오일, 그리고 친구들에게 선물할 마스크팩까지 양손 가득 쓸어 담았습니다. 올리브영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잠깐만 보고 나오려 했다가 나올 때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것. 실제로 올리브영은 최근 전 세계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성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제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영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선 그녀는 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Avant de rentrer, j'étais en train de faire un TikTok où je constatais que vraiment tous les Coréens sont super bien habillés. C'est abusé. Genre le style c'est vraiment casual, mais avec un peu de layering et tout. Après t'en as qui sortent un peu, genre t'as beaucoup de streetwear, t'as beaucoup de styles un peu alternatifs, mais genre franchement tout le monde s'habille bien. C'est choquant.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패션의 나라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 온 여성이 서울 거리를 걷다가 한국인들의 일상 패션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요. 파리도 물론 패션으로 유명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특정 계층이나 패션 피플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서울은 그냥 평범한 동네 골목을 걷는 사람들조차 코디가 완성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옷에 쏟는 관심과 감각이 외국인의 눈에는 거리 전체가 하나의 패션쇼처럼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녁이 되자 그녀는 남산으로 향합니다.
서울타워까지 올라간 이 여성은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멈춰서더니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Ouais, 10 sur 10. Ouais. La vue, Ouais. le pseudo-centre commercial, les convenience stores, la nourriture, Ouais, tout 10 sur vraiment, 10. C'était vraiment bien. On a passé pas trop beaucoup de temps. cher. 남산 정상에 편의점이 있고 그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마실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사방이 탁 트인 야외에서요. 이게 한국인에게는 당연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관광명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카페 하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자리 잡기 어렵고 가격은 두세 배나 비싸죠. 그런데 한국은 산 정상에 편의점이 있고 거기서 아이스 음료를 사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고작 1,000원대. 이게 한국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이 여성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 앞에서 비로소 실감했던 겁니다. 셋째 날에는 경복궁을 찾아갑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궁궐 안을 걷던 그녀는 말 그대로 넋을 잃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날 그녀를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경복궁의 웅장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장료였는데요. C'est vraiment trop bien. C'était pas cher du tout. 3000 won, c'était combien? 2 euros? Ouais, 2 euros, ouais. Et non, c'est super beau. Franchement, ça met un peu dans le thème, quoi. 의 베르사유 궁전 입장료는 어린이 기준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인은 그 2배에 가깝죠. 그런데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의 입장료는 단돈 3,000원. 한국인에게는 다소 오른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금액이 유럽에서 온 이 여성에게는 거의 공짜 수준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경복궁을 나온 뒤 인사동 골목을 걷던 그녀는 한옥을 개조한 전통 찻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통나무 기둥과 격자 창문이 그대로 살아있는 내부, 구석구석 놓인 색색의 쿠션과 골동품들. 현대식 카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이 여성은 한국 전통차와 빙수, 그리고 전통 과자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만의 특별함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현대 도시 한복판에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찻집이 골목마다 살아있다는 것. 유럽 도시들도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고는 있지만 그건 대부분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그 공간 안에서 여전히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사람들이 쉬어갑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시간 안에서 숨쉬고 있는 나라. 그게 한국이라는 사실을 이 찻집 한 곳이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3일. 딱 사흘 동안 이 프랑스 여성이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의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료 피부 분석, 무료 박물관, 단돈. 2유로짜리 경복궁, 1,000원짜리 아이스 음료를 손에 들고 서울 전경을 감상하는 남산타워. 그리고 마지막에 편의점 훈제란을 먹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이 여성. 한국에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모여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이 도시의 풍경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누군가에게는 그만한 무게였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다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